안녕하세요,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지난해부터 굉장히 핫했던 테마죠. 바로 5G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이 5G를 넘어서서 6G까지도 동시에 준비한다는 한국의 이런 언론 기사가 최근에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그 실상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5G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5G는 4G 대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초고속인데요. 어떠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끊김 그리고 지연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5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oT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 1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기계들이 한 번에 100만 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하면서 요금제를 바꾸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오히려 이거 별로 차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5G가 LTE망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NSA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5G 기술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5G 단독인 SA 구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SA 표준은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G의 기술차를 느끼기 위해서는 2022년, 2023년이 되어서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기술이 상용화만 된다면 AR, VR, MR은 넘어서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IoT, 스마트 의료 등 정말 무궁무진한 산업이 꼽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모두 5G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5G의 상용화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의 모든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3G, 4G 때와는 다르게 공신부가 아니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양회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작 보고에 5G를 포함을 시켰고요. 과거 3G랑 4G 때는 중국이 상용화 시기가 다른 국가보다 8년, 4년 뒤처졌지만 5G는 2020년에 상용화를 통해서 가장 빨리 도입한 국가와의 차이를 1년 정도로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드라이브에 따라서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ZTE도 관련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5G 칩인 바롱 5000을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샤오미 그리고 ZTE 모두 올해 5월에 이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중국의 5G 투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신업체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가 관건인데 3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이 2019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총 투자 규모 캐펙스는 3,030억 위안이고요. 그 중에서 5G에 32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 11%를 5G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지국 수는 10만 개로 시장에서 20만 개 정도 예상을 했던 거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 규모는 과거 3G, 4G와 대비해서도 크지 않은 수준인데요. 3G 당시 때는 3대 통신사의 연평균 투자액이 568억 위안이었지만 4G 당시 때는 1192억 위안으로 110%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규모를 대조를 해보면 얼마나 2019년 투자 규모가 초기 단계인지 감이 좀 오시겠죠. 이렇게 통신사들이 소극적으로 5G 투자 임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투자가 회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중국의 현재 월간 요금제가 99위안입니다. 하나로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월간 데이터 이용이 20GB가 가능을 하고요. 차이나 모바일을 제외하고 음성통화 같은 경우에는 300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4,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데 데이터 규모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요금제를 중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소비자들이 이미 만족하는 요금제를 바꾸면서까지 5G로 전향할 이유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난다 입니다.
4G 기술과 대비를 해서 5G는 그 기지국 설비 수나 그리고 각각 기지국에 들어가는 설비의 비용이 더 높아지는데요. 전체 기지국 수 자체는 4G 대비해서는 30에서 40% 늘어난 500만 개, 많게는 55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기지국 한 대당 비용은 4G 당시에는 12만 위안인데 5G는 20만 위안, 하나로 3,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설비 투자를 늘릴 요인이 2019년에는 크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2019년은 좀 더 탐색 기간이라면 본격적으로 투자는 2021년, 2023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중국의 농촌 지역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5G 커버리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어서야 6G의 예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이게 중국은 아직까지도 4G 기지국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한국은 4G 기지국 설비 투자 단계가 이미 끝났지만 중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4G 도입이 다른 국가들보다 4년 정도 뒤처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4G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틱톡 그리고 위챗 메이투안, 디디 추싱 많은 앱이 생기면서 이런 데이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4G 기지국이 아직까지도 커버하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수요가 존재하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에 중국의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매크로 기지국을 생산하는 ZTE의 주가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70% 상승한 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화웨이가 상장이 되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웨이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요. ZTE가 중국 A주, 심전 그리고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신 섹터는 밸류에이션은 5G 상용화가 주도를 한다면 실적은 5G가 아니라 4G 기지국 설비 투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5G 현황 그리고 중국 통신 섹터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再见!